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보시죠. 형소법 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중형 선고가 금지된다라는 거죠. 교재로 돌아오셔서 상고조문은 항소조문인 368조를 준용하고 있고요. 재심조문 보실까요? 439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역시 중형 선고 금지네요. 왜 중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피고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교재로 돌아오시죠. 이 불변금은 피고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불변금이 나오면 항상 피고인의 상속권 보장 취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불변금은 상소, 재심에만 적용됩니다. 상소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포함합니다. 각주를 보시죠. 피고인 상소에 의해 원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 원심 법원이 원 판결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 상속권 보장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불변금 원칙은 상소심이 자판하는 경우는 물론 환송, 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파기환송을 포함한 상소, 재심의 경우에만 불변금이 적용된다. 항고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요.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문 보실까요? 457조 2. 형종 상향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의 종류를 상향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중형 선고 금지와는 다르죠. 교재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예를 보시죠. 약식명령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니 3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의 종류를 상향한 게 아니죠. 하지만 약식명령 200만 원을 받았는데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니 징역 6월을 선고한다더라. 이것은 안 됩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의 종류가 상향되었죠. 이렇게 형의 종류를 상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457조 2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 유의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불변금 원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변금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건데, 자,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다.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느냐?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사건, 쌍방 상소했는데 피고인 상소만 이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불변금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즉 검사의 상소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변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변금 원칙이 적용되는데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라면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 선고 가능하다.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했을 때 불변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한 것이 아니라면 불변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각주를 보시죠.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이 있어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도 그 파기된 항소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 선고할 수 없다. 왜?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중한 죄로 변경할 수 있어요. 불리한 죄수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불리한 법령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한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판례도 알아두시고요. 다시 올라가셔서 중한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중한형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불변금 원칙을 적용하며 주문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해야 하는 바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의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더 나아가 병과형,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판례들의 태도를 살펴봅시다.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변금 원칙 위배는 아니다.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벌금형의 특수한 집행 방법에 불과하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징역 1년 6월의 형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 중 항소심 판결이 가볍다 할 수 있으나 항소심은 벌금 5천만 원을 병과하고 있다. 그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다. 징역 6월의 형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은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수도 있으니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았고요. 치료감호 선고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다. 징역형을 줄이면서 몰수 추징을 일부 추가한 것만으로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제1심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판례들도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